자, 남은 시간 동안 새로운 주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동 파트에서 등장하는 주제 중에 파이식 만들어보는 주제가 있는데 이게 살짝 이해가 까다롭긴 합니다만 잘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이해를 하려면 베이스가 뭐가 필요하냐? 파동 파트 초반에 배웠던 그래프 해석은 다 떼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거 헷갈리고 있으면 못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역학 파트에서 배우는 단진동 내용이 있었잖아요. 단진동 파트. 그쪽에 기초적인 사고방식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토대로 진행을 합니다. 자, 제가 써놓은 거. 파의 변이는 위치와 시간에 따라 다르다라고 써놨는데 무슨 말이냐? 설명 좀 드려볼게. 내가 줄을 막 흔들고 있다 합시다. 그래서 줄이 어떤 시점에 이렇게 보일 때도 있을 수 있죠.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이 시점에 이 위치는 변이가 위로 이만큼입니다. 그죠? 같은 시점에 이 위치는 변이가 이만큼인 거죠. 그죠? 같은 시점에 이 위치는 변이가 이만큼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점일지라도 위치를 어디를 보고 있냐에 따라 변이가 제각각인 거예요. 겠죠? 그치?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파의 형태가 이러지 않을 수도 있죠. 평행 이동할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시점에 새롭게 사진을 찍었더니 파의 형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는 게 확인이 됐다 합시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이 위치에서는 변이가 이만큼이었는데 지금은 변이가 이걸로 바뀐 거죠. 그죠? 또는 아까 이 위치에서는 변이가 이거였는데 지금은 변이가 이걸로 바뀐 거 맞죠? 그러니까 같은 위치라고 해도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생각하냐에 따라 변이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변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를 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언제 보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돼요. 괜찮을까? 다시 보시면 파의 변이는 어느 위치를 언제 보냐에 따라 계속 달라질 수 있다라고 쓴 겁니다. 표현 괜찮죠? 이해되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 다시 써봤는데 주로 이제 변이는 문자를 y로 쓰고 있고요. 위치를 나타낼 때 문자로 x를 쓰고 있고요. 시간을 나타내는 거는 t로 쓰고 있으니까 y는 x와 t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다. 결국 y는 x와 t를 어떤 변수, 입력값으로 해서 출력을 만들어내는 함수다 라고 표현이 되겠죠. 괜찮을까요? 문제 없죠. 그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을 바꿔봤는데 그러니까 y라고 하는 건 결국 함수인데 두 개의 변수에 의존되는 이 변수 함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식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파의 식을 만들어낸다 라고 표현을 해요. 됐습니까? 좀 쉽습니다. 살짝 워밍업하는 느낌으로 기초 감각을 점검을 해볼게요. 어떤 파에 대해서 파형 그래프가 하나 주어져 있다라고 해봅시다. 파형 그래프니까 가로축이 x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세로축은 역시 변이 y라고 하시고요. 어떤 시점에 파형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랬다고 할게. 잠깐만. 네. 대충 그립시다. 이런 느낌이었다고 할게요. 이랬는데 자, 여기 좌표들이 좀 찍혀 있었다고 합시다. 여기 하필이면 4였다고 할게요. 자, 그럼 보자마자 뭐가 4다? 파장이 3미다를 읽는 거는 습관이어야 돼요. 이거 습관부터 들이셔야 된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좌표가 체크해보니까 5인 게 확인이 됐다 합시다. 맞은편은 마이너스 5인 게 확인이 됐다 합시다. 뭐가 5라고 표현하면 될까? 진폭이 5입니다.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파의 형태는 시간의 진행됨에 따라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V라고 해볼게. 자, 그럼 시간이 진행되면 평행 이동될 거다라고 상상하는 거 맞죠? 자, 이런 와중에 지금 요 파형은요 언제 사진 찍은 거냐? 시간이 0일 때 찍은 사진입니다 라고 표현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이렇게 할게. y라고 하는 변이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시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프 보시면서 y는 y인데 0이란 위치에서 0인 시점의 변이는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 보자마자 0입니다 하시면 되죠. 어디 보고 한 거야? 여기 보고 한 거 맞죠? 괜찮지? 그지? 좀 더 연습해보자. y는 y인데 1이라는 위치에서 시점 0일 때 변이는 뭐라고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5입니다 하시면 되는 거 맞죠? 됐어요? 괜찮지? 그지? 자,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파의 형태가 평행 이동했다라고 해봅시다. 한 4분의 파장 정도 평행 이동한 거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느낌이겠죠? 괜찮을까요? 됐어요?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노란색 시점일 때가 시각이
1인 시점이었다 해보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y는 y인데 2라는 위치에서 1이라는 시점의 변이는 이건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노란색 그래프 보시면서 마이너스 5입니다. 보시면 되죠? 눈 어디 간 거야? 여기가 있는 거 맞죠? 확인되죠? 2라는 위치에서 시각이 1일 때 변이 마이너스 5입니다. 하시면 된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y라고 하는 거는 항상 위치마다 달라질 수 있고요. 시각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충 어떤 컨셉의 얘기인지 알겠지? 그지? 근데 이거를 매번 시점 언제, 위치 언제, 어디라고 해가지고 숫자 하나씩 다 찍는 거는 번거롭잖아. 그래서 그냥 일반식으로 하나 만들자라는 얘기죠. x이고 t일 때는 식 어떤 걸로 변이를 결정할 수 있다. 그걸 만드는 과정을 파의 식 만든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지우고 할게. 자, 이제 파의 식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건데 파의 식 만들 때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가시면 될 거고요. 단계를 거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파형 그래프가 주어졌다라고 해볼게요. 시각이 0일 때의 파형 그래프가 주어졌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파형 그래프는 이런 거를 그려보도록 하죠. 네, 이런 느낌으로 제시가 되었다라고 해봅시다. 좌표는 여기가 라지 A로 주어졌다 할게요. 맞은표는 마이너스 라지 A로 주어졌을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곧 파의 파장이긴 하겠죠. 확인되죠? 됐죠? 네, 그 다음에 이 파는 오른쪽 방향으로 V라는 속력으로 진행하는 파였다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파의 진동수는 F짜리였다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V와 F와 람다 간의 관계는 이건 성립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거 제시된 가운데 이 파 보면서 이 파의 식을 만들어 달라는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y는 y인데 x 위치에서 시각 t일 때 y를 일반적인 식으로 하나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쉽지가 않은데 첫 번째 스텝 어떤 것부터 하시냐? 자, 해석하기 쉬운 위치의 진동 그래프를 만드시고요. 진동 그래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진동식을 하나 완성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자, 해석하기 쉬운 위치라고 하는 거는 어느 위치를 얘기하냐? 그래도 시작하는 변이가 좀 깔끔하게 처리되는 위치들. 예를 들면 이런데, 아니면 이런 데를 얘기를 해요. 알겠죠? 애매한 이런 위치들은 해석이 좀 불편해진단 말이지. 아시겠지? 그래서 어지간하면 원점이 가장 무난합니다. 알겠죠? 네, 여기 위치가 가장 만만하다라고 보시고요. 자, 저 위치에 대해서 진동 그래프를 떠보자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진동 그래프라는 건 뭐였죠? 동영상이었죠. 파형 그래프 사진을 보면서 동영상으로 한번 변환을 해보자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원점에서의 동영상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 헷갈리신 분은 파동 기초 안 된 거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 안 되면. 자, 가로축이 시간이 들어가야겠죠? 세로축이 y가 들어가면 되는 거 맞습니까? 됐죠? 어디에서 동영상 찍을 거냐면 원점에서 한번 찍어보겠다. 여기가 좀 만만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럼 동영상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드셔야 될까? 기억납니까? 시간 살짝 지났을 때 파형을 덧대서 상상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뒤에가 이어져 있을 거고 시각이 0일 때 원점에서 변이가 0이었던 게 시간이 살짝 지나면 어떻게 됐고요? 플러스 값으로 나타날 거야. 동영상 이제 뜹니다. 0이라는 시점에서 원점 위치는 변이가 0에서 시작해. 근데 그 다음 그래프 어떻게 하셔야 돼? 동영상 재생하시면요. 위로 가야 된다. 파악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동영상이 완성이 됩니다. 됐나요? 자, 좌표는 마이너스 A. 여기가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되고. 여긴 뭐일까요? 여기는 뭐에 해당할까? 축이죠. 축이. 그죠? 죽인다는 게 아니고, 축이다. 축이죠. 그죠?
축이잖아. 그지? 되죠? 네. 그래서 해석하기 쉬운 원점에서의 진동 그래프를 만들어 봤고요. 진동 그래프 보시고 진동식으로 바꿀 겁니다. 이 동영상을 식으로 바꾸자고요. 자, 근데 이 동영상은 사실은 뭐를 나타내고 있죠? 어떤 변이를 나타내고 있죠.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 변이가 그죠? 나타나고 있는데 변이긴 변이인데 어디에서 변이? 원점에서 변이야. 그지? 네,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변이를 연속적으로 그어놓은 거야. 맞습니까? 0 위치에서 시각 t일 때 변이가 이렇게 나타날 거다. 시점에 따라서. 그지? 자, 그러면 얘 식은요. 그냥 그래프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프 식으로 바꿔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절묘하게 플러스 사인인 상함수죠? 플러스 사인인 거 인식하시면서 사인을 하나 써줍니다. 근데 사인 함수는 최대가 플러스 1, 최소가 마이너스 1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진동 그래프는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까지니까 개수는 a 배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진폭을 하나 앞에 절대값으로 곱해 놓으시고요. 되죠? 그다음 안쪽에 오메가 t 이렇게 쓰시면 될까요? 단진동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진동 그래프, 진동 해석하는 거예요. 단진동 변이식 쓴 겁니다. 아시겠죠? 되죠? 자, 해놓고 자, 진폭 그대로 쓰시고요. 사인 그대로 쓰시면서 오메가는 또 뭐라고 쓸 수도 있었을까? 이것도 이제 단진동 얘기인데요. 오메가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f라는 형태로 쓸 수도 있었습니다. 단진동에서 했던 얘기니까 파동 얘기 아닙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안쪽에 또다시 2 파이 f 곱하기 t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원점이란 위치에서는 시각이 t일 때 변이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t가 몇이냐에 따라 이 숫자가 계속 달라지면서 변이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형태는 이건 아니죠. 우리는 어떤 거 원하는 거야? 여기 x이길 원해요. 일반적인 위치에서의 값을 원한다고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스텝. 스텝 두 개밖에 없어요. 요거 하시면 끝나. 자, 파의식. 그러니까 어떤 거냐? y는 y인데 x와 t로 이루어진 함수를 만들 겁니다. 이거를 완성합니다. 완성하기. 여기 이제 생각을 좀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x 위치에서 시각 t일 때의 변이 y x, t라고 쓸 수 있는 얘는 누구랑 같을 거냐면 자,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 원점을 해석해 놨으니까요. 원점이라는 위치에서 비교를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써볼게. 원점에서 시각 언제 일 때의 변이와 똑같은 걸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뭘까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같이 생각을 해볼게. 잘 들어보세요. x 위치에서 시각 t일 때의 변이를 구하는 게 최종 우리가 원하는 형태예요. 맞지? 네. x 위치에서 시각 t일 때 나타난 변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고. 자,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x축을 하나 도입을 하시고요. 그 중에 하필이면 일반적인 위치는 x라는 위치가 있다고 합시다. 예, 거기에 변이가 좀 이따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날 예정이라 합시다. 아시겠죠? 그때가 하필이면 시각 t일 때 모습이라 할게. 근데 시각 t일 때 x 위치에서 나타난 이 변이는 예전엔 여기서 나타났겠고, 그죠? 예전엔 또 여기서 나타났겠고, 예전엔 여기서 나타났던 게 시간 진행되면서 여기로 옮겨온 거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 원점이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지? 그리고 원점에서는 이미 예전에 같은 모습의 변이가 나타났었을 겁니다. 그게 시간이 진행되면서 일로 평행이동해서 옮겨온 거 맞죠? 그지? 그러면 여기 있던 변이가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파의 이동 속력 v라고 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변이가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옮겨갈까요? v분의 x만큼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이렇게 평행 이동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v분의 x라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 걸림. 이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좋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x 위치에서 시각 t일 때 보이는 그 변이는 원점에서는 이미 예전에 나타났던 거야. 예전에 나타났던 게 드디어 t에서 x에 나타나는 거죠.
그럼 원점에서는 어느 시점에 나타난 변이라고 똑같은 거 쓰시면 돼? 네. t보다 이전에 나타난 거죠. 얼마나 이전에? v분의 x 이전에 나타난 거죠. 자, 이전이라고 표현하려면 멸시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모양이 원점에 있던 게 x 위치까지 전달되는데 10초 걸린다 합시다. 그럼 여기서 나타난 변이는 10초 전에 이미 저기서 나타났다라는 표현이죠. t라는 시점에 나타나는 그 변이는 v분의 x 이전에 이미 나타나야 되니까 시각으로는 t-v분의 x에 나타났다. 근데 걔랑 얘랑 똑같은 거다 라고 쓸 수 있죠. 네, 요거 이해되셨으면 이제 핵심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자, 좌변은 뭐라고 쓸 수 있냐? y는 y인데 x 위치에서 t 시점에 나타난 변입니다. 근데 걔가 뭐랑 똑같냐? 원점에서 이 시각일 때 변입니다. 변이는 변인데 원점에서 어느 시점? t-v분의 x 시점에서의 변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어요? 예. 요거를 이제 스스로 이해해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됐습니까? 그럼 다음 나왔네. 자, 따라서 y의 x, t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 원점에서 시각 t가 아니라 이거 시점에서의 변이 만드시면 되는데 우리는 뭐 구해놨어요? 이거 구해놓은 거 맞죠? t일 때가 이거래. 그러면 이거 이용하셔서 라지 a의 사인의 2 중괄호 하나 쓰고 하자. 2 파이 f에 t라고 쓴 거는 여기가 t일 때인 거고 t 대신에 이거 덩어리 쓰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에 t 마이너스 v분의 x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게 이겁니다. 이게 최종 우리가 원하는 식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가끔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 더 정리해보면요. a의 사인에 2 파이까지 그대로 쓰시고 f라고 하는 진동수를 괄호 안쪽으로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f t 마이너스 v분의 f 곱하기 x인데 자, 여기서 v분의 f가 뭐가 될 예정이냐면 람다분의 1이 될 예정이에요. 파동 기본식이죠? v는 f 람다. 됐죠? 그래서 다시 v분의 f는 람다분의 1로 처리할 수 있어서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될까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 형태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될까요? 약간 점수 욕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주제까지 좀 커버를 해두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약간 좀 부담스럽다. 아직 기초적인 문제도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된다. 넘어가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 식입니다. 됐죠? 됐죠? 매번 이지를 해야 되나?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고요. 네. 문제가 나왔다 하셔야 돼. 근데 문제 나왔을 때 어떤 거 하신다? 진동식 하나 만드시고요. 괜찮죠? 만드시고요. 그거 보면서 이 관계를 이제 머릿속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잘 만드시고요. 만든 거 대입하셔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익숙하면 할만한데 익숙해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베이스도 좀 있어야 되는 주제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추가로 만약에 파가 진행하는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x 방향이었다면 이러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뭐가 달라질까? 일단 파의 이동 방향이 왼쪽이면 덧대서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아래로 진행을 하는 걸로 보셔야 되니까 진동 그래프가 바뀌겠죠? 이걸로 바뀌겠죠? 그지? 네. 그러면은 함수 사인이 아니고 마이너스 사인이라는 형태로 처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맞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을 예정입니다. 그치? 마이너스가 붙을 예정이에요. 됐지? 그 다음 여기서도 하나 수정을 더 하셔야 되는데 파가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한다 했으니까 여기 있던 게 좀 이따 일로 오는 거다. 여기 보이는 게 예전에 보였을 거다. 그래서 시점이 예전 시점일 거다 하고 마이너스 들어갔었죠. 근데 지금 이제 반대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파가 진행해? 그럼 x 위치에서 시각 t일 때 보였던 그 변이가 나중에 드디어 원점에서 보일 거다. 얼만큼 나중에? v분의 x만큼 나중에 보일 거다. 그럼 여기서 뭐가 바뀔까요? 여기가 뭐가 플러스 바뀔 예정이죠. 그지? 여기가 뭐가 플러스, 여기가 뭐가 플러스.
그 다음에 대입할 때 여기는 애초에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고요. 됐죠? 진동 그래프도 바뀌었을 거니까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뀐다. 그런 얘기죠. 됐죠? 네. 물론 파형 그래프가 준 게 아니고 그냥 진동 그래프로 줬으면은 진동 그래프는 딱히 바꿀 이유는 없을 겁니다. 파형 그래프 제시가 됐으면은 진동 그래프 그리실 때도 좀 달라지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지? 네. 뭐 비교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특정 방향으로 전달될 때 잘 방향 맞춰서 부호 잘 처리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네. 시점이 나중이냐 아니면 이전이냐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만드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가끔 이제 공부 저는 이제 비추하는데 이거 덩어리 형태를 외워버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기는 해. 근데 나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 자, 플러스 X 방향으로 전달되는 케이스일 때는 이 최종식의 부호가 마이너스였었잖아요. 그죠? 지금 변수는 t와 x 이렇게 두 개가 변수인데 두 개의 변수를 이어주는 요놈의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는 진행 방향은 플러스 방향입니다. 될까요? 네, 두 개의 변수를 이어주는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오히려 진행 방향은 마이너스라고 하시면 돼요. 진행 방향의 부호와 얘를 이어주는 부호는 서로 반대라고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떠 있어야 돼요. 알겠죠? t와 x는 마이너스로 이어져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다? 그러면 t랑 x는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이제 검토할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한 번 정도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